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북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런던까지 남북 철도를 연결한다는 이야기에 관련주들이 시세를 보였습니다. 대북주들은 대체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보다는 대북주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북 관련 테마주는 뚜렷한 실체가 없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합니다. 현재 차트상 보면 대부분 바닥권이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만하다 봅니다. 북한과의 이슈 자체가 상황이 워낙 급변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에서 돌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장기적으로 3차 북미 회담을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인데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외에도 트럼프가 미국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북미 회담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트럼프 재선에 큰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차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 또한 특별히 진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앞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3차 회담을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무언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2차 정상회담 이후 그간 대북 테마는 주기적으로 많은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뉴스가 보도되고 관련 테마는 시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 뒤 방한 계획이 없다는 뉴스와 함께 관련주들은 하락을 합니다. 이후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시세를 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미국이 제재 검토조차 안 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과 함께 큰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1월에 김정은이 방한 예정이라고 많은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정은은 또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망 매물과 함께 대북주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북 테마는 예상치 못한 뉴스에 시세를 주고 하락을 반복합니다. 평화롭게 진행하는 듯 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를 장기적으로 모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당장 뚜렷한 실적이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상승은 뉴스와 기대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테마가 그렇듯이 처음이 제일 강력하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대북 테마가 보여줬던 강력한 시세는 갈수록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전 대시세를 줬을 때 물렸던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 가지고는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큰 상승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북한도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썩 원하지는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대북주는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면서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물론 길게 보면 북한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관련주를 모아가면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뉴스로 시세를 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